어제 열었던 21번 파일 열어주시고요. 저는 아침에 런타임 전부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쪽 코드 셀까지는 한번 전체 실행이 한 번 된 상태고요. 여기 엑서사이즈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셋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드를 여기다가 추가를 하죠. 제일 처음에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단계가 제일 처음 단계가 그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거예요.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원래 사실 이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뭐 딱 정리가 되어져 있는 엑셀이나 CSV 같은 그런 파일이 있으면 바로 읽어드리기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파일로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정리된 파일을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데이터셋 준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리고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제 데이터셋 CSV 파일이 있는 거를 그냥 바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줄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리스라고 전체 이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1 라이브러리에 로드 데이터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파라미터로 그 데이터셋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주시면 그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겠죠. 타입만 간단하게 출력을 해보시면요. 타입 아이리스 하고서 타입만 간단하게 출력해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오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오고 출력문이 되게 길게 나와요. 이거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문서를 쭉 다 보여주고 있어서 뭐 예제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출력문이 굉장히 길고요. 간단하게 보시려면 프린트 함수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그 어떤 클래스 타입의 변수인지까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데이터셋을 준비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데이터셋을 탐색하시는 단계.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이죠. 근데 전부 다 출력하는 거는 행의 개수가 몇 개일지 몰라요. 로우가 몇 개일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출력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헤드나 테일과 같은 메서드를 이용을 하시면 헤드는 앞에서 5개, 그 다음에 테일은 뒤에서 5개의 그 행들을 데이터 프레임의 행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몇 개의 행만 출력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이름의 컬럼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에는 어떤 타입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로드한다, 데이터 일부를 출력해 본다, 뭐 요약 정보, 기술 정보, 지금 요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헤드로 출력을 해보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일로 출력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테일 함수를 호출하시면 기본 값은 5개를 출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를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끝에서 5개를 출력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제일 마지막에 스피시스, 품종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요. 앞에서 5개는 전부 다 세토사고요. 뒤쪽에 5개는 전부 다 버지니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전체를 다 출력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마도 이 스피시스라고 하는 컬럼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우연하게 뭐 여기가 똑같은 이름들만 나와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같은 품종들끼리 데이터셋이 그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부를 출력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요약 정보를 보는 거는 어,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 같은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죠. 아이리스에서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보시면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 타입이고, 그 다음에 150개 엔트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행이 150개라는 얘기죠. 그리고 행의 인덱스는 0번부터 149번까지 레인지로 행의 인덱스가 설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은 5개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컬럼은 0번부터 4번까지, 이름은 세펄 랭스부터 스피시스까지 이렇게 이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링 값들은 하나도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앞에 있는 4개의 컬럼은 숫자, 숫자 중에서도 실수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그 품종이라고 하는 컬럼은 오브젝트는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자열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숫자 타입들에 대해서는 describe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바로 iris.describe를 하시게 되면 4개의 변수들만 보이고 있죠. 4개의 컬럼만 보이고 있습니다.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이렇게 있고요. 각각 그 평균값, 그리고 표준편차, 최소값, 1, 4분위, 중위값, 3, 4분위, 그리고 최대값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펄이라고 하는 게 아마 꽃받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여기가 숫자가 좀 더 크죠. 네. 페털이라고 하는 게 꽃잎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숫자가 좀 작죠. 네. 꽃잎 밑에 받쳐주는 게 꽃받침이니까 꽃받침이 조금 더 클 거고요. 그 다음에 꽃잎은 그거보다 조금 작겠죠. 네. 이렇게 숫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숫자들이 분포하고 있는지,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그 사사분위 값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디스크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자열에 대해서는 각각의 문자열들이 몇 번 등장하느냐가 기술 통계량의 전부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기술 통계량은, 자, 이때는 그 컬럼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을 지정하시고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써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세터사가 50번 있다. 그리고 벌스 컬러가 50번 등장하고 버지니카가 50번 등장한다. 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작위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셋이 아니고요. 각 품종별로 똑같은 개수의 그 꽃들을 조사를 한 거죠. 세토사라고 하는 붓꽃의 품종 50개, 그리고 벌시컬러라고 하는 품종의 붓꽃 50개, 그리고 버지니카라고 하는 품종의 붓꽃 50개를 조사를 해서 꽃잎의 길이와 너비,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를 조사한 그런 데이터셋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대략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탐색 과정이 탐색 과정이 된 거고요. 이 탐색 과정을 하시면서 시각화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시각화를 숫자로만 보시는 것보다는 그 숫자들을 그래프로 시각화를 하게 되면 그 한눈에 파악하기가 더 쉽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본 게 뭐냐면 박스 플롯. 그러니까 박스 플롯은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사사분위 값을 보자라고 하는 게 박스 플롯이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인데 평균의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자. 네, 이렇게 했어요. 자, 우선 박스 플롯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가 박스 플롯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만 그려보죠. 하나씩만 그려보면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함수 이름은 박스 플롯. 사용하시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X축, Y축.
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요.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규먼트예요. 그죠? 키워드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 있고 포지셔널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쪽부터는 여기가 별표가 있죠. 별표는 가변 길이 인수를 의미를 하죠. 가변 길이 인수 뒤쪽에 있는 것들은 포지셔널 방식으로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X, Y, 뭐 휴, 오더 이런 파라미터 이름들은 반드시 명시를 하면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셔야 돼요. 저는 아예 데이터부터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아이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에다가 값을 놓을 거냐 Y축에 값을 놓을 거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박스 플롯이 달라집니다. Y축으로 그리게 되면 첫 번째 세펄부터 있었죠. 아이리스에서 세펄 랭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그려보면은요. 그리고 PLT 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서 변수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즉 컬럼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컬럼 값이 Y축에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박스 플롯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최소값, 여기 최소값, 여기 1사분위값, 중위값, 그리고 여기가 4사분위값, 그리고 아웃라이어가 없죠. 아웃라이어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가 최대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위쪽에 숫자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요. 여기 세펄 랭스 보죠. 세펄 랭스에서 최소값 보시면 4.3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숫자 보세요. 여기 숫자 보시면 4.5보다 살짝 아래 있죠. 4.3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를 보시면 5.1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박스의 아래쪽이겠죠. 여기가 5.1. 그죠? 그 다음에 중위값을 보시면 5.8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중위값은 가운데 그려진 선. 요 가운데 그려진 선이 중위값 6보다 조금 아래 있죠. 그러니까 5.8. 그 다음에 3, 4보니까 75%는 6.4. 여기가 6.5보다 조금 아래 있죠. 6.4. 그리고 최대값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7.9. 여기 위치가 8보다 조금 아래. 그러니까 7.9. 맞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려면 4개를 다 그리려면 뭐 서브플롯 4개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서브플롯 안에다가 이 컬럼 이름들 가지고서 하나씩 하나씩 그리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박스 플롯에다가 데이터만 주시는 거예요.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만 주시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바로 쇼우를 한번 해볼게요. 4개를 같이 그려줍니다. 이 방법은 제가 아마 어제는 알려드리지 않았었을 거예요. 음. 지금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처럼 컬럼이 몇 개 없는 경우, 숫자 타입의 컬럼이 이렇게 4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만 이렇게 딱 넘겨주면요. C1 라이브러리에서 저 위쪽에 디스크라이브 한번 볼게요. 이 디스크라이브를 보시면 숫자 타입의 변수들만 선택을 해서 통계값들을 쭉 찾아주죠. 계산을 해주죠. 그죠? C1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예요. C1 라이브러리도 데이터 프레임을 주면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숫자 타입의 변수들만 찾아서 통계값들을 디스크라이브 메서드가 하는 것처럼 통계값들을 다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플롯 안에다가 그 그래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은 그 숫자 타입의 그 변수들이 많지 않을 때에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 타입의 변수가 뭐
컬럼이 10개, 20개 막 이렇게 나올 때 10개, 20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숫자 타입의 컬럼이 적을 때, 그리고 이 각각의 숫자들이 범위가 비슷할 때, 그럴 때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던 그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거예요. 팁스에는 숫자 타입이 두 개가 있을 텐데 영수증 금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팁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팁은 기껏해야 아무리 많이 줘도 10달러밖에 안 되죠. 근데 영수증 금액은 뭐 여러 명이 와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00달러 금방까지 갈 수도 있어요. 뭐 최대값이 60, 70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 그 변수가 있는 그 범위가 차이가 심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박스 플롯을 그리게 되면요. 이 영수증 금액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박스가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 좌표가 뭐 0에서부터 8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10은 요 정도까지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박스가 되게 작게 그려져요. 그렇겠죠. 그럼 이쪽에 대한 분포는 그 상대적으로 영수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작게 그려지기 때문에 같이 보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범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요 정도,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네 개의 변수가, 네 개의 수치형 타입들이 그 존재하는 범위가 거의 비슷한 범위들 안에 있고, 거의 비슷한 범위 안에 있고, 그리고 변수들의 개수가 몇 개 안 될 때에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네 개를 한꺼번에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숫자 타입 변수들의 박스 플롯을 한꺼번에 전부 다 그려 본 거였었어요. 품종별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막대 그래프는 각 변수들의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자라고 하는 거죠. 일단 숫자 타입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을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들을. 그렇죠? 네. 세펄 랭스의 막대 그래프, 그다음 5.8이 되겠죠. 세펄 위드스의 막대 그래프, 그다음에 페털 랭스의 막대 그래프, 페털 위드스의 막대 그래프. 요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자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네. 막대 그래프는 바플럿이겠죠. 네. 시본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바플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운트 플롯하고 바플럿은 비교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카운트 플롯은 그 카테고리 타입 변수의 빈도수를 막대로 그린 거고요. 바플럿은 그 어떤 변수의 통계값을 그려주는 거예요. 통계값을 수치형 자료에 통계값을 그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아이리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막대를 세로로 그리려면 Y축에다가 숫자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축에다가 세펄 랭스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함수 설명 좀 볼까요? 안 나오네. 에스티메이터는 기본값이 뭐라 그랬어요? 기본값 자체가 평균이라 그랬죠. 그래서 에스티메이터는 안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show를 해보시면 요거 하나가 이렇게 나오죠. 세펄 랭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지한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 하나만 그린 거죠. 그죠? 요거 하나만 그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값을 보죠. 여기 값을 보시면 6보다 조금 작죠. 6보다 조금 작은데 세펄 랭스의 평균 보세요. 5.83 이렇게 나오죠. 5.83.
자, 그러면 이것도 어, 닷플롯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sns.닷플롯 데이터 프레임만 넘겼을 때 데이터 프레임만 아이리스라고 넘겼을 때 얘가 그려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세펄 랭스의 평균값, 세펄 위드스의 평균값, 페털 랭스의 평균값, 그리고 페털 위드스의 평균값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만 넘기게 되면 숫자형 타입 변수들의 평균값 4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그렇죠? 하나의 그 플롯 안에, 하나의 엑시스, 하나의 축 안에다가 4개의 평균 맛들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 95% 신뢰 구간을 나타내는 그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저거 95% 신뢰 구간 보고 싶지 않으면 에러바 부분을 넌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평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써주면 좋겠죠. 그거는 여기 Y축의 레이블이에요. 그죠? Y축 레이블 작성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PLT, Y, 레이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표시가 되죠. X축의 틱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을 가지고서 C본 패키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Y축 레이블은 따로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Y축 레이블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모든 숫자형 타입의 4개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평균이 아니라 다른 통계값을 볼 수도 있어요. 중앙값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없었지만 한번 해볼까요? C본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바플러, 데이터 프레임은 아이리스. 여기에서 에스티메이터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중위값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미디언이에요. 미디언. 에러 바는 none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lt.show. show를 하기 전에 y 레이블 쓸게요. plt.y 레이블 midia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평균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평균과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여기 describe를 볼까요? 5.8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3.0, 3.05, 3.00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죠. 3.75 여기는 조금 차이가 나는군요. 3.75고 여기는 4.3 그죠? 그 다음에 1.19, 1.3 여기는 한 0.1 정도 차이가 나. 패턴 랭스만 조금 중위값이 차이가 좀 심하네요. 그죠? 패턴 랭스만 한번 보죠. 패턴 랭스가 4보다 큰지. 평균값은 보시면 평균값은 여기 있었고, 그죠? 중위값은 보시면 중위값은 여기 있었죠, 그죠? 맞죠? 그렇죠? 네, 이렇게 중위값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얘는 무엇을 그린 거냐면 그 숫자 타입 변수들의 중위값 네. 함수 이름을 주실 때 문자열로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문자열로 주시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은 그 함수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어제 제가 그
빈도수를 세려고 카운트를 넣어봤더니 카운트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뭐 그러면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그래프를 못 그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함수 이름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문자열로 넣을 수가 없고, 물론 뭐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어떤 함수를 쓸 거냐 검색해보고 그 이름을 찾아서 문자열로 주면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문자열이 아니라 함수 객체 자체를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하실 때에는, 그 방법으로 하실 때는 numpy라고 모듈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요. numpy에서 함수 이름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미까지만 써볼까요? 미까지만 쓰면 numpy에 m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평균, 미디언, 이거는 중위값. 이렇게 하면, 자, 이거는 뭐예요? 얘는 함수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하는 거 한 적 있어요. 그죠? 그죠? 함수 객체가 넘어가면 그 함수가, 이 바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터메이터에는 함수 이름을 문자열로 주시거나, 문자열로 주실 때에는 이렇게만 주시면 돼요. 앞에 mp 요거를 생략하고 문자열로 median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만 주시거나, 또는 지금처럼 함수 객체를 넘기시는 방법이 있어요. 함수 객체. 네, 요거는 밑에다가 써드릴게요. 밑에다가 에스티메이터 파라미터에는 함수 이름을 문자열로 전달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median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함수 객체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함수 객체를 전달하시는 방법은 numpy 점, 그리고 median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제들을 보시면요, 이 에스티메이터에 어떤 예제들은 문자를 전달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따옴표 없이 이렇게 함수 이름만 주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문자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 함수 객체 자체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이름이 좀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numpy에서 함수 이름을 찾으세요. 이 numpy가 그 1차원 배열의 평균, 표준 편차, 중위값, 일사분위값 이런 것들 계산해주는 모든 함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소값 그러면은요, 그러면 최소값이라고 나오죠. 최대값 그러면 맥스 그러면 최대값 나오죠. 평균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표준 편차 그러면 std 하면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찾아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겠다. 요거는 문제는 없었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까지 살펴봤고요. 막대 그래프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은 이제 그 품종별로 박스 플로트 그려보고 품종별로 평균 막대 그래프도 그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원했었던 거는 뭐냐면, 어제 우리 카테고리 플롯이라고 하는 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카테고리 플롯을 사용하는 거를 저는 원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는 제목을 하나로 해서 할게요. 품종별 분석이라고 할까요? C번 라이브러리에서 카테고리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은 아이리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릴 거는 우선 카인드, 그릴 거는 박스 플롯에서 플롯 지우고 박스라고 해주시면 돼요. 박스 플롯, 그 다음에 행을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즈 이렇게 하시고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이리스, 로 스피시스를 로우에 넣을 수 없다? 로우에 잠깐만요. 제가 뭐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냐면 네, 컬로 할게요. 컬에다가 스피시스 컬에다 넣을 수 없다. 제가 어,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이런 순서로 박스 플롯들을 그려보려고 하는 건데 카테고리 플롯, 데이터 주고 카인드, 박스라고 줬고 컬럼을 이렇게 줬고 아이리스가 바뀌진 않았죠. 아이리스가 바뀌진 않았고 X축 카테고리 플롯 변수 이름이 스피시스가 아니었나요? 맞죠? 스피시스 맞죠? 맞죠?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잠시만요. 아이리스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아이리스.스피시스 하면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카테고리 생각을 안 카테고리 플롯에 데이터는 아이리스가 맞고 카인드 얘가 박스를 그리겠다고요. 박스를 그리겠다고 행과 열 로우와 컬럼 로우를 해도 되고 컬럼을 해도 되고 여기 아이리스에서 스피시스 카테고리로 넘겨 음, 카테고리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군요. 지금 품새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품새가 조금 바뀐 것 같고 그러면
음, 음, 음. 일단 그러면 하나씩 먼저 그려보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 부분은 좀 문서를 좀 더 보고요. 그리고 설명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플롯을 하지 말고 하나씩 해보죠. 하나씩. 그냥 박스 플롯을 바로 그릴게요. 박스 플롯을 그리시는데 박스 플롯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데이터를 할 때 아이리스 전체를 그리지 말고요. 전체를 그리지 말고 아이리스에서 스피시즈 값이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세토사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면 세토사 품종만 보일 거예요. 그죠? 이 세토사 품종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을 그려라 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세토사 버지니카 그리고 그 버시컬러까지를 같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카테고리 플롯을 안 쓰고 저거를 한꺼번에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가 가능하게 할 거예요. 엑시스 그다음에 서브 플러츠 서브 플러츠 이렇게 하시고 로우는 한 개를 하고요. 컬럼은 세 개로 품종이 세 개니까 세 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 플롯을 이렇게 먼저 만들고요. 만들고 여기가 너무 좀 적죠. 적어서 가로 길이가 너무 적어요. 자, 그래서 피그 사이즈를 12, 3 이런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늘릴까요? 16 그리고 4 이런 정도로 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세토사를 그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벌스 컬러 여기에서 버지니카를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품종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품종은 아이리스에서 품종의 유니크 밸류들 이렇게 하시면 프린트 해보시면 PS 하고서 얘가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for, s, in, species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각각의 서브 플롯 안에다가 뭘 그려주시면 되냐면 박스 플롯을 그려주시면 돼요. 박스 플롯은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위쪽에서 하나 그렸던 거 있죠. 그 불리한 인덱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이리스, 그 다음에 아이리스의 품종이 같다, 품종과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첫 번째는 세토사가 되겠죠. 세토사는 여기다 그릴 거예요. 자, 여기 그 위치를 지정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엑시스,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여기는 엑시스 몇 번에 0번에다 그려야 돼요. 근데 1, 2, 3, 0, 1, 2 이렇게 되죠. 인덱스가 같이 있으면 좋겠네요. 인덱스가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를 enumerate를 쓰는 게 또 좋겠네요. enumerate를 쓰면 인덱스와 값을 같이 가져올 수가 있죠. 배열에서 enumerate를 쓰시면 인덱스와 값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죠. 값은 부분 집합 선택할 때, 인덱스는 엑시스의 인덱스를 사용할 때. 이렇게 해서 plt.show를 해주시면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 서브 플롯 하나 만들고 여기 서브 플롯 하나 만들고 여기 서브 플롯 하나 만들고 각각의 품종을
타이틀로 쓰려면 엑시스 I 번째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set 타이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다가 S 이렇게 해볼게요. 네, 여기 타이틀 들어갔죠.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서브 플러스 3개를 만들고 서브 플러스를 이렇게 3개를 만든 거죠. 서브 플러스를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엑시스 0번에 여기가 엑시스 0번이고요. 여기가 엑시스 1번이고요. 여기가 엑시스 2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박스 플러스를 그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각각 박스 플러스를 그릴 때는 품종별로 따로 그리는 거죠. 세토사 품종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리고 벌스 컬러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리고 버지니카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리자. 네. 요거를 원했던 거고요. 이걸 원했던 거고 요렇게 그리는 거를 카테고리 플롯으로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카테고리 플롯이 아까 에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나를 그려보시면은요 나머지 다른 것들도 어떻게 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위를 잘 보세요. 세토사 같은 경우에는요 6까지밖에 없어요. 최대값이 6이에요. 벌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7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지니카는 최대값이 8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박스가 분포가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이 단위 범위를 보시면 그 분포하는 범위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세토사는 꽃받침의 길이 너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 너비가 이렇게 돼요. 근데 벌스 컬러와 버지니카를 보면 꽃잎의 길이가 꽃받침의 너비보다 더 커요. 그죠? 그래서 벌스 컬러와 버지니카는 약간 세토사보다는 꽃의 모양이 조금 다르겠다라고 하는 거를 요 박스 플롯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질문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나머지 부분들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